특별한 수요일의 특별한 통찰. 오늘 만나보실 특수통은 꿈꾸는 기관사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추석 연휴가 꽤 길었는데 어떻게? 마을과 마을. 예. 마음과 마음을 이어주는 ITX 마음 운행했습니다. 열차 안에서 그렇군요. 보름달 봤습니다. 네. 아, 열차 안에서. 네네. 그렇죠. 이렇게 필수 업무. 네네. 소위. 여기뿐만 아니라 뭐 방송국에도 예, 많은 저희들도 분들이 필수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네. 또 연휴에도 항상 네. 노력을 해주셨기 감사드립니다. 때문에 네. 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감사해야 되는데 본인이 먼저 감사하다고 하시면 네네. 감사합니다. 필수 유지 업무를 담당해 주셨던 덕분에. 예, 네. 감사드립니다. 네. 아, 지난달에 네네. 그 철도노조 1차 파업 직전에 네. 출연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다행히 그나마 이제 우리 그 귀성객들에게는 다행히 명절 철도대라는 피하게 됐습니다. 지금 뭐 어떻게 잘 해결이 된 겁니까? 아니면 아직도 불씨가 남아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1달러 이제 불씨는 남아 있는데 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파업의 가장 큰 쟁점 중에 하나는 수서행 KTX. 그렇죠. 즉 그동안에 수소를 가지 못했던 지역에 고속철도 수혜를 더 늘리자라고 하는 게 철도 노조의 요구였고 그 대안으로 KTX가 수소로 가면 된다 이런 거였는데 네. 지금은 SRT만 가니까. SRT만 수소에. 가니까 근데 이제 정부는 그러면 경쟁 체제가 무너지고 또 정부 정책을 가지고 노조와 협의할 수 없다 뭐 이런 입장이었는데 뒤에 건 알겠는데 네, 첫 번째 거 경쟁 정책이 왜 무너지죠? 같은 노선에 네. 같은 KTX와 SRT가 가면 진짜 경쟁이 되는 거 그렇죠,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골라타는 재미가 있는데. 그렇죠. 하여간 정부 정책을 바꾸는데 노조랑 협의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이었는데 네. 다행스럽게도 예. 10월달 이번 달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할 한번 수 있다? 논의할 수 있다. 이런 오. 입장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야. 1달러 추석 전에 정말 피하고 싶었는데 저도 예, 그건 예. 일단 잘 된 거고 논의 결과를 또 지켜봐야 됩니다. 네. 소위 SRT, KTX 수서까지 네네. 수서를 같이 네. KTX도 수서 갈 수 있게. 그러면 다 좋아져요. 그러네. 모두가 호남도 위나- 가고. 네, 호남도 가고. 지금 호남 안 가잖아요. 네, SRT. 전라선 못 가고, 예. 뭐 동해선, 경전선 못 가는데 그렇네. 훨씬 더 많은 지역에 고속철도도 수혜를 넓히고 네. 또 철도 수송 분담률을 높이면은 그것이 결국 전체 이득이 되는 것이니까요. 좋은 해법이 나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예, 네. 경쟁 체제가 무너진다라는 말은 저는 뭐 논리적으로는 좀 이해하기가 어렵다. 맞아요. 네, 네. 그렇잖아요. 뭐 이해 안 되는 게 뭐 한두 가지가 아니니까요. 예. 자, 얼마 전에 네. 보니까 기후정의 행진 할 때 9월 23일자 기사를 보니까 네. 기후정의 열차가 네, 맞아요. 있었다. 네. 장항선 열차를 탄 시민들이 네. 기후정의 열차를 타고 서울로 맞습니다. 기후정의 행진을 네. 하러 왔다. 이거 윤석 열차만 있는 게 아니고 기후정의 기후정의 열차가 있는데요. 이게 뭐 정기적으로 운행되는 건 아니죠. 아니죠. 2019년부터 이맘때 기후정의 행진이라고 해가지고 네. 우리나라 뭐 양대노총, 환경운동연합 한 350개 되는 네. 시민사회단체가 같이 기후정의의 날 이래가지고 그날 행진을 하는데요. 그랬죠. 작년에 충남 지역에 있는 어떤 환경활동가들이 우리가 서울에 집회하러 가는데 네네. 친환경 열차를 타고 가야 될 거 아니냐. 아. 예를 들어 툰베리가 뭐 뉴욕 연설하러 갈 때 네네. 비행기 탈 수 없다 뭐 이런 것처럼 배 타고 갔죠. 그런 네. 것처럼 친환경 열차를 타고 갔으면 좋겠다는 아이디어를 냈는데 마침 그때 우리 노조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네네. 그 한 칸을 예. 냈어요. 무궁화호 열차를. 네네. 그래가지고 그 안에서 뭐 여러 가지 퍼포먼스도 하고 했는데 오. 반응이 좋아가지고 네네. 올해도 더 많은 사람들이 예. 익산에서 출발해가지고 이제 장항선 거쳐서 천안 뭐 수원, 영등포, 용산까지 네네네. 왔는데 오면서 다 해바라기 퍼포먼스를 하고 재밌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이제 기후정의 열차가 운행되었고 9월 23일 날 네. 기후정의 행진이 벌어졌는데요. 음. 이날 주요한 슬로건 중에 하나가 공공철도가 기후정이다. 이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인상적이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왜 네. 공공철도는 철도가? 기후정입니까? 네. 이 말이 이제 대단히 중요한 함의를 가지고 있는데요. 네. 과연 기후정의와 공공철도 우리가 먼저 기후정의를 알아봐야 되는데 네. 많은 분들이 이제 탄소 배출량 때문에 지구 온난화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신데 오, 탄소가 너무 많이 나와서. 그게 왜 기후정의라고 할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네. 사실은 이 기후 위기는 그 내재되어 있는 것은 불평등을 관통하고 있거든요. 불평등. 네. 예를 들자면 잘 사는 나라, 지구적으로 보자면 네. 잘 사는 북반구 나라가 탄소 배출을 제일 많이 하겠죠. 지금까지 네. 엄청나게 많이 엄청나게 해놨어. 냈죠. 예.
근데 그 피해는 고스란히 남반부에 있는 국가들한테 돌아가죠. 그리고 또 이 국가들은 산업화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탄소 배출을 좀 하도 하려고 하는데 못하게. 예. 또 최근엔 또 뭐 핵오염수 어떻게 됩니까? 뜬금없이 핵오염수 방출하니까 도서 연안 국가들 속절없이 지금 당하는 거거든요. 예, 남태평양 도서국들. 결국 이 불평등한 탄소 배출이 불평등을 만들고 네. 이 불평등의 대가는 약자한테 집중되면서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기후정의라는 개념이 대단히 중요한데요. 네. 이 기후정 예를 들면 밀양 송전탑도 마찬가지죠. 네. 왜 강남 지역은 잘 사는 데는 지중화하고 뭐 그들을 위해서 우리 왜 뭐 이런 지역 간의 문제도 발생되는 거거든요. 네, 네. 이게 이제 기후 정의 개념, 즉 다시 말해서 이 기후 위기는 환경 기술적 문제를 뛰어넘어 가지고 사회 구조적 문제다. 불평등의 문제다. 불평등의 문제다. 이 이야기를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의 해법으로는 우리 사회의 공공성이 확대돼야 되는데 네. 특히 교통수단에서는 네. 철도의 공공성이 확대되는 것이 기후 정의에 부합한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불평등도 해소할 수 있고 말하자면 탄소 배출도 줄일 수 있다. 있고 이런 건데 왜 그렇습니까? 구체적으로 보면요.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어 탄소 배출을 제일 많이 하는 건 에너지 분야고 산업 분야고 네. 우리 남방인데 포스코. 네, 포스코 뭐 이런 데인데 네. 우리 수송 분야에서 탄소 배출도 만만치 않거든요. 자동차. 예. 1년에 한 연간 1억 톤 예. 정도의 탄소가 배출되는데 도로에서 약 95%를 차지해요. 철도가 0.25%. 아, 그래요? 그 정도. 이 말은 또 바꿔 말하면 네. 철도의 수송 분담률이 그만큼 또 낮다는 거겠죠. 자, 그렇다면은 탄소 배출을 수송 분야에서 줄이려면 방법은 철도의 수송 분담률을 높여야 돼요. 예. 자가용 사용을 최대한 억제해야 돼요. 네. 흔히 뭐 대중교통 사용을 뭐 권장해야 되는데 그거를 캠페인으로만 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자가용 예를 들어서 네. 유럽에서 그 모빌리티 권리 장전이라는 게 있거든요. 모빌리티 권리 장전. 우리 세계인권 선언에 보면 13조에 누구나 자유롭게 이동할 권리를 가진다. 이동의 자유인데 모빌리티 권리 장전에 보면은 누구나 자가용을 사용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이지 않을 권리. 이 개념이 대단히 중요한데요. 네네. 정부는 사람들에게 자가용 이용을 억제해달라고만 이야기할 게 아니라 네. 어떻게 하면 대중교통으로 이 이동 수단을 말 그대로 모달 시프트 할 수 있도록 네. 그런 정책을 내야 되는데 철도 이용하면 다 좋겠다는 건 알겠는데 그렇죠. 왜냐하면 정시성 안 밀리니까. 안 밀려. 이번 추석 때도 철도 쌩쌩 달리는데 안 밀려. 네. 대량 수송할 수 있어. 그렇죠. 안전해. 예. 이런데 가장 큰 단점은 접근성이 약해. 그래요. 맞아요. 집 앞에까지 갈 수가 없어. 도어투도어. 도어투도어가 안 돼. 요즘 우리는 그 라이더들한테 택배로 딱딱 받는 거에 너무 익숙한데. 그렇지. 도어투도어가 안 되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결국 환승 체계가 마련돼야 되겠죠. 그래서 철도를 타고 왔다가 버스하고 환승이 잘 되든지 버스를 타고 왔다 마을 버스하고 환승이 잘 되든지. 그래요. 광명역에서 내리면 KTX 내리면 거기서 서울대 봉천 사거리까지 어떻게 오는 버스가 있습니다. 그런 연계망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대단히 중요해요. 코레일에서 제공하는 건데 너무 자주 없어요. 그렇죠. 바로 자주 이 문제. 있었으면 좋겠어. 바로 이 문제예요. 예.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할 때만이 사람들 누구나 자동차를 사용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이지 않을 것 아닙니까? 네네. 근데 이걸 가로막는 게 뭐냐? 아까 말했던 경쟁 체제예요. 민영화는 이거를 분명히 가로막습니다. 그러니까 환승 체계, 그렇죠. 도어투도어가 될 수 있도록 철도에서 내려서 우리 집 앞까지 갈 수 있는 환승 체계를 어떻게 잘 만드는가? 그 민영화 되면은 서로 경쟁하느라고 환승 체계 더 잘 만들어주는 거 아닙니까? 이게 정부 논리인데. 이게 환승을 못 하죠. 제가 일본 철도 예를 많이 드는데 네. 사철하고 JR하고 경쟁하죠. 게이트가 다 달라요. 한 역 안에서도 게이트가 다 다르다고. 왜? 우리가 버스하고 수도권에 지금 지하철하고 환승 체계가 된 거는 준공영제를 함으로써 된 거거든요. 그렇죠. 버스가 준공영제가 되면서 지하철과 시내버스가 환승이 가능해졌죠. 그리고 버스와도. 그렇죠. 준공영제가 됐기 때문에.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철도회사와 철도회사가 경쟁하는 게 아니고 철도회사와 철도회사는 통합 운영해야 되고 또 철도회사와 버스회사가 경쟁하면 안 돼요. 우리 경전철이 망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버스가 다니는데 경전철을 왜 놔? 결국 경쟁 대상은 자가용과
대중교통이란 이 구도를 만들어야지 왜 대중교통 수단들끼리 서로 경쟁하게 만드냐. 대중교통은 환승 체계로, 그렇죠. 협력 체계로 가고 자가용이 없어도 그래서 그 협력 체계 안에서 대중교통 안에서 충분히 이동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 그게 바로 예. 통합적인 환승 체계 구축이고 그 대안은 바로 무상교통 체계로 가는 첩경인데요. 바로 이렇게 가야만이 네. 도로에서 발생되는 탄소량을 줄일 수 있고 네네. 사람들이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해야 합니다. 사람들한테 뭐 계몽적으로 탄소 배출량 높은데 너 왜 자강을 끌고 다니냐 이렇게 해가지고는 될 문제가 아닌 그러니까요. 거죠. 그 수단을. 개인이 그러다 보니까 선택할 수 있는 게 탄소 배출을 조금 적게 하는 자동차, 전기차 타야 되나, 하이브리드 차 타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게 돼요. 전기차는 또 얼마나 모순적인가요? 전기차 만드는 배터리는 전기는 그걸 씻는 뭐 전기 그 뭡니까 히토리를 씻을 때 얼마나 예, 그 화학물질이 많이 나옵니까? 그건 대안이 되지 못하죠. 근데 이제 또 한편으로는 대중교통 요금이 예. 시스템도 잘 돼야 되지만 요금도 저렴해야 되는데 이번에 다 오른단 말이에요. 또 대중교통이. 오르거든요. 이 대중교통 요금이 특별히 다른 요금에 비해서 역진성이 강합니다. 역진성이란 말은 소득 재분배에 반대로 간다는 건데요. 예. 제가 이런 예를 들어볼게요. 대중교통 요금에는 거리 병산제라는 게 있어요. 네. 얼핏 들으면 그게 합리적이죠. 네. 오래 타고 많이 가니까 네. 많이 내야 되겠지. 네. 근데 저소득자일수록 도심에서 출퇴근거리는 멀어져요. 맞습니다. 집값이 비싸니까. 네. 누가 뭐 지옥철 오래 타고 싶어서 취미로 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교통요금은 1차적으로 요금이 가져온 인플레 효과도 있지만 네. 거리병산제 수익자 부담 원칙 이런 것들 소위 말해서 자본의 논리가 투영될수록 역진성이 강해요. 가난한 사람들이 더 대중교통에 부담이 더 커. 부담이 커진다. 네. 이건 또 예. 자영업자한테 직격탄이갑니다. 네. 이번에 택시요금 인상되니까 사람들이 2차를 못 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술집이 직격탄 맞았다면 2차를 못 간다. 2차를 못 간다. 예. 예. 택시요금이 너무 비싸서. 예.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교통요금은 오히려 역진성을 완화하는 곳으로 가야 되는데 그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대안은 뭐냐. 무상대중교통 정책을 우리 고민해야 된다. 무상대중교통이라서 무슨 공짜로 갈 거냐 이런 것들은 아니고 무상대중교통도 여러 가지가 있죠. 아니 근데 최근에는 그 서울 지하철 적자가 엄청나게 네, 커지고 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네. 자, 어르신들 네, 맞아요. 무상승차 네. 이거 중단시켜야 된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아니. 결국 이거 무상으로 하면 좋은 줄 몰라? 돈이 어디 있는데 나라에 그렇죠. 돈이 어디 있어? 결국 그 문제인데요. 예. 그래서 얼마 전에 뭐 보니까 뭐 무상 그 65세 무상교통 우리가 무상교통이라 하지 말고 어르신들 기분 나쁘니까 배려교통이라 하자. 네. 65세 어르신들 배려교통 이것들을 뭐 표면적인 이유는 무임승차를 막기 위해서 그런다는데 이 카드를 딱 찍으면 어르신 건강하세요. 어허허. 아, 달갑지 않은 인사말이거든요. 아, 그런 얘기가 나옵니까? 아, 그걸 3개월 동안 시범 운영을 한다고 그랬어요. 아, 그래요? 아, 나는 그런 머리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아, 그런 거 하지 말고. 예, 그것도 낙인 효과예요. 그거 낙인 효과. 그것도 낙인. 어르신 건강이 안 돼. 네. 근데 이 65세 무상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정말 보편 복지 중에 하나인데 예. 전두환 때 이걸 이제 시작했는데요. 하여튼 예. 뭐 그 연영은 뒤로 뒤쳐치고 네, 돈 문제가 결국 중요한데 외국 사례를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요. 네. 이 지구 기후 변화에 따른 교통 정책을 바꾼 대표적인 나라가 독일하고 프랑스인데. 아, 독일 대단하더라고요. 독일 정말 그 9유로짜리 예. 9유로만 주면 무제한으로 탈 수 있는 거를 네. 시범적으로 발매했더니 5,200만 장이 나왔던 거 아니에요? 네. 인구의 대다수가 예. 했어요. 그게 대박이 나자 예. 49유로짜리 예. 도시카드를 냈어요. 어. 이걸 타면 그 모든 그 지역 간 물론 고속철도를 제외한 고속철도를 제외하고 40 지역 간 이동까지 다. 49유로면 우리나라 돈으로 6만 6천 원에서 7만 원 돈대요. 예. 근데 그 독일의 최저임금이 시간당 13유로쯤 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저렴? 4시간만 일하면 예. 무상이에요. 예.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뭔가? 바로 이를 통해서 발생시키는 사회 경제적 효과가 네. 더 크다는 거거든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뭐 아까도 뭐 장관이 뭐 부산 엑스포 유치하러 어디를 뭐 갔다고 하시던데 예, 몰타 갔다 뭐 오고. 그런 거 하면은 뭐 경제 유발 효과가 몇 조니 어쩌니 이런 것들을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무상교통을 해가지고 자동차 수요가 줄어들고 네. 대중교통이 활성화됐을 때 네. 탄소와 이것들이
발생시키는 사회 경제 효과를 돈으로 환산해 보자. 탄소 저감, 탄소 효과. 저감. 그다음에 노인들 어르신 배려 교통을 통해서 발생시키는 노인들의 건강 효과, 네. 지역 상권 활성화 효과, 네. 그다음에 우울증 감소, 그다음에 지방 문제가 있어요. 네. 지방의 공동화를 막는. 지금 뭐 요즘 지방 버스들이 지금 다 소멸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어요. 예. 열차역이 없어지는 순간 지방도 소멸하는 겁니다. 그 마을도 네. 함께 소멸하게 돼 있어요. 네. 이러한 국가적인 문제를 돈으로 환산했을 때 네. 이거는 무상할 수에서 들어갈 수 있는 돈을 투여한 것보다 충분한 효과가 발생된다. 그냥, 그런 차원에서 네. 중앙정부의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는 건데요. 네. 중앙정부의 재정 투입할 만한 돈이 뭐 계정이나 돈이 좀 있나요? 우리나라에서는 교통특별회계가 있어요. 교통특별회계. 정확히는 교통시설특별회계라는 게 있습니다. 네. 주요 재원은 휘발유나 경유에 부과되는 이 유류세에서 어. 되는 거죠. 근데 이것들을 그동안에 어떻게 해왔냐. 교통시설 해가지고 시설 넣는데 철도 깔고 도로 깔고 하는데 시설에서만 투자해 왔어요. 네. 그리고 이 교통시설 특별회계는 4개 계정이 있거든요. 도로, 철도, 항만, 항공. 4개 계정에 분배해가지고 하는데 그동안에는 도로에 한 70-80% 압도적으로 도로 까는 데 다 놨어요. 네. 네. 근데 지금도 줄어들었다고 하지만 한 48%가 도로에 투여되고 있거든요. 이 계정을 철도, 버스, 시내버스 네. 이쪽으로 옮겨서 하면 충분한 재원이 있고 실내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네. 이걸 다 못 써가지고 불용 처리된 예산만 한 20조 됩니다. 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재원은 충분히 있어요. 아. 그리고 이번에 유류세 깎아준 것만 해도 9조 원이라는 건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런 것들의 일부만 하더라도 충분히 우리 49유로 티켓 우리도 실험할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이러한 것들은 일석삼조. 기후위기에 대응하죠. 두 번째로는 불평등을 해소하죠. 예. 마지막으로는 우리 지역 공동화, 지역 소멸을 지역 소멸을 방지할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공공철도가 기후정이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특수통 꿈꾸는 기관사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